안녕하세요. 예, 이제 2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첫 언박싱 했던 유튜브 영상에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살도 빼고 책도 읽는 내면여행.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기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몸짱 댄스 한번 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꼬였다고 열받지마 사랑이 없다고 슬퍼하고 노여워마 저런 그 허리머리 모두 흔들대고 다같이 좌로 불어 속에 몸실어나 그 말이 들려오면 무조건 질리쳐 상하지만 나에게 돌아와 춤을 출 거야 내 씩씩한 춤이야 나를 힘들게 할 때야 오늘은 74쪽 자각, 큰 주제는 자각입니다. 무의식의 상처를 인지하는 과정. 소제목, 내적 불행을 끝내려면 먼저 자각에 대한 개념을 친절하게 박스에 넣어주셨죠? 자각은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각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릴 때 매를 맞은 사람의 얼굴은 늘 긴장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늘 주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예, 이제 내 주변에 혹시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이 긴장돼 있다든지 다가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뭔가 어릴 때 매를 좀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겠다 하고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내적 불행을 끝내려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는가? 매를 맞는 순간 아이는 투쟁과 회피, 분노와 두려움 중 한 가지 반응을 한다. 즉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 중 하나를 택한다. 이는 아이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다. 예. 우리 뇌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편도체, 일명 파충류뇌라고도 하는 그 뇌에서 이제 뭔가 위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반응밖에 할 수 없다 그랬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투쟁하거나 회피하거나 분노를 나타내거나 두려워서 떨거나. 예. 인류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뇌가 만들어졌고 약간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달라진 생활 방식에 진화 발전했지만 근본적인 반응의 메커니즘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늘 회피, 투쟁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늘 한 놈만 그려봐라, 그냥 두지 않겠다 라는 자세로 산다. 그래서 늘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몰고 간다. 무엇이 깊은 곳에서는 매를 맞는 순간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엄마를 힘들게 한 죄인이라고 죽고 싶은데 스스로는 죽지 못하겠으니 누가 나를 죽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늘 회피 행동을 한다.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적해버린다. 투쟁 반응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와도 도망을 간다. 직장에서 승진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거나 회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승진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우리 두뇌에서 감정을 기록하는 부위는 두 군데다. 하나는 변연계라는 곳으로 투쟁 회피 반응이 이곳에 기록된다. 이 부위는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하게 한다. 쉽게 표현하면 몸에 기록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다루는 전두엽이다. 이 부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변연계는 감정 충동,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하는 뇌라면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했죠. 아이가 느끼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을 낳아준, 그래서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가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위험으로 혼란스럽겠어요. 이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다. 살면서 호랑이를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번개 맞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그러나 부모님은 매일 만나야 한다. 매일 만나는 부모님이 언제 버번쩍하고 천둥 번개가 칠지 모른다든지 호랑이가 확 하고 날아 들어서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한 위험을 준다면 이 아이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사는 가정은 아이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무의식의 변연계에 즉각적으로 기억하는데 이를 감정이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한다.
호랑이를 만나며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하다가 잡아먹히고 만다. 본능적으로 투쟁 회피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에 우리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온 것이다. 예. 제가 교육받았을 때 설명하시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만약에 수렵 채취 시대에 우리 아빠들이 남성들이 나가서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이제 조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생각이 돌아가면서 저 호피 벗겨가지고 우리 꼬순이 꼬꼬무신도 사주고 우리 부모님 기와집도 지어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 바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이 상황에, 이 위기 상황에서 호랑이를 잡을 것이냐 내가 도망갈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온 것이다. 단 한 번의 충격이었을지라도 그때의 감정은 무엇이간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어릴 때 얼어붙은 내면화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맥락이 넓어진 어른의 시각으로 그 경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이해의 빛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다. 상처는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만들어진다. 한국에 사는 내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사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는 않는다.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의식에서의 망각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이 상처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온다. 내가 2살 때 떼를 쓰고 운다고 매를 맞았다고 하자. 아이가 2살이 되어 떼를 쓰고 울면 몸이 바로 반응한다. 맞았던 몸이 기억하는 그러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라한테 물린 경험이 있으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 아마 이런 경험은 흔히 할 것이다. 오래전 푸름아빠 강연을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서히 잊었지만 유튜브나 푸르미 교육연구소 카페를 우연히 접하면 그 시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떼를 쓰고 울면 무엇이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떠오른다. 이 감정을 몸으로 겪고 대면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했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아이를 때려 울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러 때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고 싶겠는가? 여기서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뇌에서 근본적으로 아이가 울지 않으면 나는 고통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를 통제하여 내 안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쥐고 있도록 즉각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손이 나가는 시간은 1만 분의 1초.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감정은 빛의 속도로 일어난다. 그 빛의 속도 10,000분의 1초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변형기에서 행동으로 가는 회로가 전두엽을 거쳐 행동으로 가는 회로보다 더 빠른 것이다. 어릴 때 매맞으며 얼어붙었던 수치심과 죄책감,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을 대면하여 그 감정들을 모두 없애기 전까지는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어느 한 세대에서 내적 불행을 끊어내고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은 적어도 5대까지 내려간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도를 조사해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온다. 하늘이 맑아지면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수 있다. 구름이 짙게 끼면 소리만 들리지 비행기는 볼 수 없다. 무의식의 감정을 대면하면 맑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때리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변연기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보다는 전두엽을 거쳐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를 택하게 된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은데 무수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변연계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보다 전두엽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를 택하게 된다. 예. 또 다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있고 뒤에서 그 행동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 앞에서 행동하는 자를 에고라고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자를 참나라고 한다. 참나를 인지하고 자신과 동일시해야 비로소 대를 물려 내려가는 내적 불행이 끝난다. 예. 아이를 때리는 행동, 길들여진 행동,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 근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언제 정말 이 앞부분에 읽으면서 뭉클했었는데 해질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센터에서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짬이 없어요. 이제 저녁 시간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 이 시간이 저한테는 외로움과 대면하는 시간인데 이때 저는 막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이제 이러한 연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먹고 싶어 하는 에고, 먹는 행동을 하는 에고를 혜경아 네가 오늘도 먹고 싶니? 오늘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나를 인지합니다. 네. 이게 스스로 되지 않을 때는 누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저녁 시간 되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줘, 카톡 좀 해줘, 뭐 이렇게도 해봤어요. 제가 저희 딸한테 뭐 미국에 있지만은 카톡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퇴근 시간이지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이 퇴근 시간 외로움을 만날 때 먹는 행동을 하는 에고를 지켜보는 참나, 지금 이때 참나는 내 참나가 아니라 이 지켜보는 저희 딸의 시선으로 좀 컨트롤 해보려고 애썼다가 이제 서서히 제가 제 스스로 그 전에 이제 뭔가 처리하고 대면하는 과정이 있었죠.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을 위한 대면의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근원적인 내 안의 핵심 감정이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자각, 그 자각 이후에 정말 애도 외로움에 뭐라도 먹어서 그 외로움을 회피해야만 했던 어린 혜경이를 돌보고 슬픔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행동하려는 애고를 지켜보는 참나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서 이루어진 이런 변화가 너무 기쁘고 정말 최상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아주 최상의 질적인 행복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만 우리 뇌 회로는 적어도 21일간 꾸준히 반복 시도를 했을 때 없던 산에 길이 없었던 산에 작은 오솔길이 하나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회로가 하나 생기고요. 그 회로가 아주 습관으로 내 뇌에 정착되기까지는 곱하기 3배의 시간 63일 이상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정성을 들일 때 100일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어떤 것들도 무수한 반복적인 그런 어떤 여정을 거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던 것을 현대 뇌과학에서 증명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신나는 몸짱 댄스와 함께
푸른아빠 겨울휴가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